반갑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을 찾아 떠나는 멋진 여행을 떠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과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유형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하여 성취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세상에 많은 직업군이 있겠지만 그냥 대표적인 직업군만 이렇게 잠깐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엔지니어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비즈니스맨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다양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좀 만족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기죽을 이유도 없고 또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고 또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괜히 심사가 뒤틀려 가지고 이렇게 꼬는 사람 되지 말고 편안하게 살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근데 우리는 함께 사는 거다. 이런 마음가짐 갖고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첫째는 만족감이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안해야 가족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공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평안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도 성공을 꿈꾸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별로 안 좋고 왠지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심사가 뒤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자기가 꼰 걸 가지고 꼭 누구 한번 건드려야 돼. 그래서 남도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 자기가 평안하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자기가 마음이 평안하면 교회 와서도 평안한데 자기가 하는 일도 마음대로 안 되고 원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사가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교회 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까 편하지 못한 마음 가지고 자꾸 주변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 그럴 때의 세속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긴 해도 우선 자신의 마음이 평온을 얻을 수 있는 안정된 심령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감과 당당함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에 한번 갔었을 때에 어느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청소부 아저씨가 여름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쓰레바퀴를 들고 청소를 하셔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선생님 이 회사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당당하게 나 여기 청소하는 사람이래요.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청소부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주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게 자기 프라이드래. 이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서 이 나이에 남한테 손 벌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비록 내가 청소하더라도 더러운 것을 치우더라도 내가 깨끗한 옷을 입어야 깨끗한 마음 가지고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존경스러워요. 우리는 어디 가서 일할 때에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질 때도 많고 주눅들 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바로 성공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이냐. 그리고 나서 이런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거죠. 아폴로 계획 벌써 몇 차례 얘기를 해요. 여기가 지구예요. 그리고 위성을 돌아서 다시 지구로 와야 돼요. 달을 돌아서 와야 돼요. 그러려면 계획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단계별로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뭔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내가 성품이 참 남에게 좋지 않다고 평가 들으면 지금부터 달라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어제보다 오늘 나으면 되고 오늘보다 내일 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 어느 지역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였는데 시장에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막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쪽에 가봤더니 글쎄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어느 남자분이 거기 시장 사람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거품 물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날 보면 민망할까 봐. 피하고 나서 나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 망신 다 시킨다고. 그래요?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저분이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저분 안 때렸고 살인 사건 안 났지. 저분 그나마 교회 안 다녔으면 보나마나 폭행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폭행하다가 도가 넘어 옆에 있는 거 뭘 들고 때려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된 거니까 우리 계속 사랑으로 돌봐주고 키워가십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 목사님 그 생각은 못했네요. 장맛이 하루아침에 납니까? 나는 장은 안 담가봤지만 장맛이 하루아침에 나지 않잖아요. 장만 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꿈꾸고 성취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과정과 시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줘야 되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아폴로 우주선 하루아침에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선하게 바라보는 일이 있다면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궤도 수정하면 되잖아요.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발전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계획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오늘의 행동이 미래의 비전이 된다. 좀 이런 말하면 불편할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인생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 내가 선택한 거예요. 과거에 선택한 게 오늘의 나예요.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의 현재가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라면 이제부터 선택자라면 되죠.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이제는 현명한 선택, 바른 행동, 바른 생활 습관, 그리고 바른 삶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모 회사에 면접관이 있으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 회사는 영어도 필요 없는 회사인데 왜 토플 토익 점수를 요구하십니까? 회사에 들어와서 영어 쓸 일도 없고 그리고 영어로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영어는 절대로 하루 이틀에 안 됩니다. 국사 벼락치기 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거니까. 그리고 일반 상식 이만한 책 몇 달만 파면 됩니다. 그런데 영어는요, 이미 중학교 때부터 서서히 실력을 쌓아놓고 어휘력을 길러놓고 문법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형성되어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토익, 토플 점수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보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의 끈기를 보는 겁니다. 끈기 없으면 영어 포기해요. 나는 끈기가 없어서 수학을 포기했었어요. 끈기가 없어서 독일어도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매를 많이 맞았어요. 데어데스텐다스 이러고 이제 독일어가 나가야 되는데 데어데스텐다스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참 많이 당시 도고 선생님한테 매도 많이 맞았어요. 요새 학생들은 매 안 맞을 거예요. 영어를 한다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나이에 영어 잘하고 싶어서 차 안에는 흘러간 노래, 옛날 팝송은 가사가 좋아요. 7080들 좋아하는 거, 레디비미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거 넣고 다니면 음악을 그거 들으면서 지금도 영어를 외워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그 노래 가사가 딱 떠올라서 맞는 시점에 탁 튀어나오니까 영어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노력을 해요. 왜요? 영어는 끈기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행동이 미래 비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나이 탓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 탓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 나의 행동을 비전과 꿈, 성공을 바라보는 것, 보다 더 나은 모습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매해 마지막에 하는 일이 있어요.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그래, 참 좋은 일이에요.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한 해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게 될 때에 한 번 정도 우리는 깊이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해 동안 자기가 어떻게 지내왔나를 점검하며 내가 건강상 강연이 너무 일정이 많지는 않았나.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 만나도 될 사람을 내가 만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나.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쫙 수첩에 적어놓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장사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집도 늘려갔어요. 근데 잃어버린 게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가정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돼. 부부 사이하고도 대화가 안 돼. 자기는 돈 좀 벌었다고 고상한 취미생활 한다고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면서 나름대로 삶을 즐긴다고 하지만 그는 오히려 벌었기 때문에 그 즐기는 생활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의외로 있어요. 가정 안에서 진정한 애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이 다 친구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속을 깊은 데까지 싹 털어놓고 그 들은 친구가 남한테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친구 3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3사람. 없어요. 다 아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적어도 이런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 이런 친구와 교제를 깊이 하기 위하여, 우정과 삶을 나누기 위하여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그럴 때 나의 자녀들을 맡기면 자기 자녀처럼 돌봐줄 친구,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생명은 못 주더라도 야, 내 집 이거 정리해서 너나 나나 같이 어디 가서 함께 살자, 이럴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현대인들 아는 사람은 만나도 거의 없어요. 뭐 동창, 상조회, 무슨 상록수회, 기타 등등 뭐 이름도 많아요. 그리고 등산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밥 먹으러도 다니고. 미안해요, 말짱 꽝이에요. 그 안에 정말 내 속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속 열어놨다간 뒤집어 쓰는데, 속 열어놨다간 망신당하는데,
속녀로 낳다간 오히려 소문만 나기 때문에 내가 입지가 곤란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좋은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것도 이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려면 노력해야죠. 어떻게 노력해야 돼요? 우리 좀 만나자. 차 한잔 하자. 우리 집에 와.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점심 같이 먹을래? 그래. 우리 이번에 선물 이런 게 들어왔는데, 그래. 그러면서 일단 줘야죠. 주고 서로 교감을 나누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돈 좀 빌려줘. 그러지 말고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조금 알면 돈부터 빌려달래. 이러니 이게 그러니까 안 빌려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빌려주자니 찝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래서 동거래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아주 가까워지면 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줘도 설사 못 받아도 나는 기분 좋게 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관계만 되면 그게 어디 쉬우? 절대 안 쉽잖아요. 그런데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요? 1년에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야, 나 올해 참 사람 많이 만났다. 사람 많이 만났는데 이 중에 내가 정말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아이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생활 정리, 시간 정리 이런 걸 해서 새날에 새 삶을, 그러면서 특별히 부부는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간직해야 돼요. 이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보람 중에 하나예요. 부부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그건 뭐 각자 형편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선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돌봐주는 배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특이한 이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부간의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부부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이구나. 그걸 또 아이들이 보면서 아이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나도 이 다음에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 나도 우리 아빠 엄마처럼 결혼하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림을 줘야 되는데 안 그런 그림이 너무 많아. 난 죽어도 안 가. 난 죽어도 안 해. 왜? 알잖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이 꼭 돈 많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순간순간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바른 삶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아름다움,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 속에서 매해마다 한번 정리해라. 저는 60 넘어서, 내 나이 밝히네. 60 넘어서부터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제 서재 있는 책 정리하고, 서랍 정리하고, 그리고 옷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점점 줄여가요. 왜요? 다 갖고 있다고 다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이건 2개가 있다, 하나 줘도 되잖아요. 옷 여러 벌 있으면 그중에 한 벌 줘도 되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요, 여러분 혹시 집에 모피 있어요? 옛날에 무스탕. 요새 입어요? 아니요. 안 입어요 요새. 그래서 어느 날 딱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혹시 무스탕 있는 분들 기증을 좀 해주십시오. 몇십 벌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거를 제가 몽골로 보내줬어. 와, 몽골로 보내줬더니 몽골의 그 유목민들, 그 광야 들판에 사는 사람들, 영하 40도 50도 내려가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 겨울에 무스탕 넘버1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사고 싶어도 비싸서 못 사요. 옛날에 무스탕 얼마였어요? 몇십만 원이 뭐예요? 300, 500 뭐 이렇게 갔잖아요. 그것도 가죽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보통 수백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몽골 사람들이 수백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꿈에 본 거지 그들이 실제로 못 입어요. 근데 그걸 그냥 몇 차례에 걸쳐서 컨테이너로 보내줬어. 키가 요만한데도 무스탕이라고 이따만한 거 입고 이렇게 하고 허리에 마우라 같은 걸로 끄점해가지고 그거 입고 좋다고 사진도 나한테 보내왔는데 그들은 행복하죠. 우리는 안 입는 거 보내줬으니까 행복하죠. 여기에 우리가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란 자신의 삶을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여기 한 줄 써놨어요. 성장을 극대화하려면 반드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이 계획의 법칙이다. 전략적 사고를 하라. 좀 생각하고 살자 그 얘기예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어요. 인생은 아주 단순해요. 살다 보니 누가 불렀어요? 어느 가수가? 살다 보니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막 그랬는데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살다 보니. 근데 그 살다 보니라는 말은요. 적어도 70 넘어야 그 말의 진미를 알아. 젊은이들이 살다 보니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살 날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근데 70 넘은 분들은 살다 보니 하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평균 100세 산다고 그래도 살아온 날은 70년이고 살 날은 30년밖에 안 다는데 30년도 강건하게 사는 사람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니 옛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참 허망해.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참 우리 인생에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생을 먼 날 아이고 별거 아닌데 그러지 말고 너무 복잡한 생각 가지고 복잡하게 세상 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중년의 때부터 좀 단순하게 살아라. 요즘요 젊은 가정들 보면 레저 문화 시대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집에 캠핑 세트 있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 1년에 몇 번 가요? 거의 안 써요. 살 때는 다 사. 테이블서부터 뭐 버너서부터 그 안에 침대, 와 침낭 완전 풀 세트로 가진 사람들 많아요. 근데 1년에 며칠 써요? 며칠 못 써요. 우리나라는 1년 4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엔 또 그렇게 못 다녀요. 여름엔 폭우가 쏟아지니까 또 못 다녀요. 그래봐야 몇 번 다녀. 차라리 그 살 돈 가지고요 콘도 가서 편안하게 멸치밤 있다 오는 게 낫지 1년에. 그런데 그게 과시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면 부인들은 그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고생하고 가서 아빠들은 세트 설치하느라고 생고생하고 그리고 즐겁다고 하는데 즐겁긴 뭐가 즐거워. 물론 그 안에 보람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좀 단순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인생을 단순하게. 그래서 그 단순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인생은 경력 설계보다도 인생 설교가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75세 노인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75 노인들이 좀 더 일찍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목표를 설정하겠다. 인생은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다. 둘째, 건강을 좀 더 돌보겠다. 셋째, 돈을 더 잘 관리하겠다. 넷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다섯째, 자기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겠다. 여섯째, 더 재미있게 살겠다. 일곱째, 경력을 더 잘 계획하겠다. 여덟째, 더 많이 베풀겠다. 자, 오늘의 결론. 인생은 딱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제대로 산다면 한 번도 좋게요. 제대로 삽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